삶이 즐겁지 않은 당신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떠올려 보자. 물에 적신 손뭉치처럼 온몸에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마음은 아니었는지. 어둑해질 무렵에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에 나를 위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진 않았는지. 이 글의 제목을 보고 짧게라도 생각에 잠겼다면 크든 작든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받은 스트레스로 가벼운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거나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그다지 즐겁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삶의 즐거움은 많은 사람들 인생의 화두가 된다. 우리 인간의 뇌 안쪽 가장 깊은 곳은 삶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성과 본능의 줄다리기로 인해 모든 욕구를 다 분출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지루한 학교 공부와 직장 생활을 버티는 것도, 하기 싫은 것을 꼭 참는 것도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삶의 즐거움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삶의 마지막엔 행복함 속에 눈을 감기를 바라기도 한다. 이렇게 삶의 행복과 즐거움은 힘듦을 이겨내는 아주 큰 원동력이다. 우울증은 삶에서 즐거움을 지워버린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서 밝은 면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든다. 모든 상황의 양면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와 방향이 사라진 삶은 길이 없는 황무지에 놓인 마음과 같을 것이다. 우울증은 많은 것을 앗아간다. 우울한 기분, 잦은 초조감뿐 아니라 불편과 식욕 저하, 성욕 감퇴처럼 인간의 본능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심한 무기력과 의욕 저하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도 한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 같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다. 우울증은 단일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 이런 증상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다. 모든 우울증에서 무기력이 주된 증상은 아니지만 초조감을 주로 보이는 우울증이라도 병의 경과 중, 심한 무기력과 매사 흥미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아니야? 네 멘탈이 너무 약한 거 아니니? 우울증을 겪는 이들을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과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걱정을 가장한 참견을 한다. 겉으로 보기엔 표정만 조금 어두울 뿐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는 너무나 괴롭다. 몸을 움직이기 싫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동기가 없어진 상태니까. 그렇게 삶의 반경이 점차 좁아지고 세상이 자신을 옥죄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면 다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 우울증은 치료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마음과 뇌의 연관성을 상당 부분 밝혀냈고 덕분에 우울증의 원인 규명에 따라 그 치료가 상당히 발전해 왔다.
과거 정신과 약물처럼 심한 부작용을 가진 약이 아닌 신체에 부담이 덜 가면서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는 항우울제들도 많이 개발된 상태다. 최근에는 우울감을 유발하는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계 장치들도 개발되어 약물 치료가 여의치 않거나 거부감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인지행동치료와 그런 상담치료 또한 우울증에서 그 효과를 입증해 오기도 했다. 우울증 치료의 한 가지 치료법으로만 접근하다기보다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자원들과 가능한 치료적 접근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 다음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한 행동들이다. 하나, 성취감, 즐거움이 핵심이다. 활동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 성취감과 즐거움만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안 하면 눈치가 보여서 이것을 해야만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와 같은 이유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자신이 지금껏 살면서 즐겁고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활동을 일상에 배치하도록 한다. 하루 계획에 무엇을 할 것인지, 예상되는 성취감과 즐거움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기록하고 가능하면 100점 중 성취감과 즐거움이 70점 이상이 되는 일들을 반복하자. 둘, 매일의 활동을 기록하자. 기록의 힘은 강력하다. 자신의 하루 일상을 기록하고 당시 활동에 대해 성취감과 즐거움이 과연 몇 점이었는지를 적어봐야 한다. 그 활동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적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자신의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활동을 골라내는 것이다. 둘 다 높을 필요는 없다. 업무와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 즐겁지는 않지만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면 성취감은 거의 없을 수도 있으니, 중요한 것은 성취감과 즐거움 점수를 기록하고 무슨 활동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자신의 기분과 행동이 이로 인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스스로 피드백하는 과정이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셋, 보상을 만들기. 계획대로 활동을 무사히 마쳤다면 우리에겐 참 잘했어요 도장이 필요하다. 칭찬을 받는다는 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이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첫걸음을 떼는 일은 간단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하지만 평소에는 잘 하지 못하는 활동, 게임이나 사우나, 마사지 등이다. 혹은 살찔까 먹기 꺼렸던 엄청 달고 꾸덕한 초코 케이크 같은 음식, 사고 싶었지만 사지 못했던 액세서리 등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상품으로 거는 것이다. 일주일간 활동 계획을 80% 채우고 나면 나는 무엇을 사겠다라는 식으로 행동의 결과로 생기는 적절한 보상은 그 행동을 강화한다. 이를 정적 보상이라고 한다. 위의 세 단계가 간단해 보이지만 심한 무기력을 겪는 분들에겐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 심한 우울증에서는 거의 떠먹여주는 정도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만사 흥미가 없는 이들에게 활동 계획표를 들이댄다면 좌절을 겪을 뿐일 테다. 만약 혼자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 가까운 친구, 연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전문가에게 좀 더 복합적이고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현대인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우울증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이나 TV, 영상, 모든 것들이 이런 디지털 세대가 돼가지고 기계나 이런 전자파가 없이는 우리가 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뭔가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인데 기계처럼 일만 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인 것을 잊고 때로는 감정을 가진 동물인데 그것을 잊고 망각하고 억지로 살다 보니 그 우울증이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산책을 해요. 특히 자기 전 산책은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했던 나의 정신, 힘들었던 뇌, 그런 힘들었던 폐나 뇌, 미세먼지로 찌들었던 몸, 그런 것들을 약간 산책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잘 자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책 가지고 돌아올게요. 이한기였습니다. 잘 자요. 굿나잇. 숑.